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교실마다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가 없는 전북의 초등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하굣길,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집으로 향합니다. 목구멍이 칼칼해요. 또 어떤 점이 안 좋아요? 코가 간지러워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교실에는 공기정화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학교 반에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요. 어떤 점이 불편해요? 미세먼지가 있어서 불안한다는 거.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전북의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10곳 가운데 3곳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10개 시도 초등학교의 모든 교실에는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치원과 중고교를 포함해도 전북의 학교 공기정화 장치 설치율은 36.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청정기 없으면 더 이제 감기도 걸리기 쉽고 하니까요. 학교 측은 도교육청의 업무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신입생들 이렇게 들어오신 학부모님들 공기청정기 안 도와주냐고.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계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초까지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채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재된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건데요. 이를 스스로 무시하고 채용을 진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간제 교사 김모 씨, 전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다 올해 채용에도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채용 우선권이 무시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우선 채용하라는 원칙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정해준 원칙인데 이런 모든 과정들과 원칙들이 싸그리 무시되고. 인력풀 제도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운영 지침이자 의무 준수 사항. 특히 특수교육 분야는 따로 시험을 쳐야 인력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3명을 뽑는 올해 시험에 김 씨 포함 인력풀 등록교사 3명이 지원했는데 김 씨는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인력풀 미등록 지원자가 붙으며 문제가 된 겁니다. 당연히 특혜 의혹도 뒤따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인데 비상식적인 채용 과정이 진행된 것을 보면 그들의 행위에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교육청은 단순한 실수였다며 곧바로 합격자를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적용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결코 채용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끌어내린 꼴이 된 김 씨는 다시 뒤바뀐 합격자 자격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시한 엉터리 행정이 기준과 원칙으로 보호받길 원했던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이 허가와 달리 비료를 생산하면서 유독성 발암물질을 배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불법 생산이 의심되는 6년 동안 익산시의 점검이라고는 비료 공장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게 전부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료 공장입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공장과 장전마을에서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DSNAS가 검출됐습니다. 익산시는 비료 공장이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와 다르게 열을 가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료 공장이 지난 2009년부터 반입한 연초박은 모두 2,000톤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료 공장은 2015년까지 6년 동안 연초박을 이용해 비료를 만들었지만
익산시의 확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익산시의 확인이라고는 업체가 석 달에 한 번꼴로 내민 서류가 전부였습니다. 허가대로 비료가 생산되는지 살피는 현장 확인은 없었습니다. 퇴비를 생산했다고 이제 생산 보고를 받거든요. 매 분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그런 과정은 없어요. 주민들은 익산시의 허술한 관리와 비료 공장의 불법 행위가 겹치면서 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저 굴뚝을 이용해서 담배를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웠으면 주민들은 입에 가득 담배를 물고 담뱃불 붙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 조사에서 비료 공장이 허가와 다른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익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 혼불마을에 대량으로 반입된 흙을 분석한 결과 일반 폐기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원시는 폐기물을 들여온 승려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복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폐기물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흙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 초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수천 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흙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우려대로 일반 폐기물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원시는 폐기물을 반입한 인근 절의 스님을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산림 훼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 지정 폐기물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로 보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통보원 결과로는 퇴비는 아니다 해서 일반 폐기물로 봐서 청호 저수지 수질은 다행히 농사를 짓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나왔지만 이중으로 둑을 쌓고 2차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지정 폐기물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남원시와 함께 깊이 구덩이를 판 뒤 시료를 다시 채취할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약속 이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준비를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우선 마을 주민을 포함한 환경 감시인을 두어 수시로 감시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대위가 평가지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북교육청은 고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선발 기준입니다. 학교 자율로 정하거나 정원의 3% 이내에서 선발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서는 10%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자사고 재지정을 받기 위한 커트라인 역시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타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였습니다. 자사고 평가 지표를 놓고 상산고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우리 상산고가 해당되지 않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죠. 그건 평가가 아니라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것밖에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들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령에도 맞지 않는 평가 지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5년마다 이렇게 학교 교육 제도를 바꾼다면 누가 교육의 안정성을 믿고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시정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예정대로 22일까지 평가 서류를 받아 오는 6월쯤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학교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변함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산고가 평가에 응하더라도 기준 점수의 미달에 탈락할 경우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병무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병무청과 손잡고 성실한 사회복무 요원들의 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정하면 한 달에 최대 65만 원씩 1년간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완주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률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제시가 농촌의 환경 오염원 가운데 하나인 폐비닐과 무단 배출 폐기물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로 65세 이상 노인을 1명씩 선발해 마을 환경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가 그냥 막 너절너절하고 막 널려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해준 게 해놓은 게 깨끗해지잖아. 순창군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 해 10억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순창군은 평상시에는 7%, 명절에는 10%를 할인해주고 가액의 5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읍내 골목식당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무주군은 앞으로 반딧불 장터, 주요 읍면 소재지 상인들과도 차례로 만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성범죄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명퇴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로 수뢰와 횡령, 배임이 들어있지만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범죄는 빠져 있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재직 중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퇴수당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며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와 공조해 충남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30년이 넘은 보령 석탄발전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다면서 폐쇄를 2년 앞당긴 내년에 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인 30개가 몰려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생명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지만 실효성은 없고 시민들만 불편하게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만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를 금지하고 전화통화나 문자만 허용한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금품 선거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서둘러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독으로 혼탁한 선거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의 폐산업시설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에 방치된 방앗간과 양조장 등을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청년 창업이나 주민소득 공간으로 재생하기로 했으며 시군 공모를 거쳐 3곳을 선정해 한 곳당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임실에서 한 부부가 이웃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임실시장에서 한 점포를 운영해온 A씨 부부가 지난해 인근 주민 6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열흘 전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행방을 쫓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도청 공무원이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전직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48살 A씨가 지난해 4월 지인 아들의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58살 B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뒤를 쫓고 있으며 돈을 건넨 B 씨를 구속 기소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곧 대기 정체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다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남원 13도, 전주 11도, 진안 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모레인 토요일 밤 남부 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